어느 산악 연구자는 백두산의 지지를 조사하러 떠났다. 그것이 자신의 일이었고 자신이 선택한 길이었다. 하지만 현지에 도착한 지 사흘째 안내인은 갑자기 일정을 바꾼다고 전했다. 정상 인근 출입 제한 구역으로 이동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유는 명확하지 않았다. 그저 일정이 바뀌었다는 짧은 말뿐이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그날의 일을 아직도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어떤 기억은 뇌에 각인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날은 특히 그랬습니다. 처음 느낀 것은 주변의 변화였습니다. 우리가 이동하면서 만난 군인의 수가 눈에 띄게 늘어났거든요. 처음엔 한둘씩 보이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도로를 따라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엄숙했습니다. 아니, 엄숙함을 넘어 무언가 더 있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이동하던 안내 요원들의 말이 줄었습니다. 처음엔 자주 웃고 이야기하던 그들이 점점 침묵했습니다. 누군가 질문을 던져도 대답이 짧아졌고 눈은 자꾸만 정면을 향했습니다. 마치 정해진 길을 걷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 느꼈습니다.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무언가 계획된 움직임이라는 것을. 그 불길한 예감이 맞았는지 틀렸는지는 곧 확인될 예정이었습니다. 백두산은 내가 알던 산이 아니었다. 언제나 자연은 중립적이어야 하는데 그날의 백두산은 달랐다. 자연이라기보다 무언의 증인처럼 느껴졌다. 높고 거대한 그것이 모든 것을 보고 있으면서도 입을 다물고 있었다. 정상으로 향하는 길목에서 처음 이상한 것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촬영 장비들이었습니다. 여러 대의 카메라, 스탠드, 조명 장치들이 길을 따라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검은색 차량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차량이 아니라 어떤 목적을 가진 차량처럼 보였습니다. 보지 말라. 누군가의 목소리였습니다. 명령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명령은 역설적이었습니다. 보지 말라는 말은 곧 거기에 뭔가 있다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보고 싶은 마음은 더 커졌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렇지 않습니까? 금지된 것에 끌리는 것이. 산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마치 모두가 숨을 죽이고 있는 것처럼. 제가 이전에 경험한 산의 고요함과는 달랐습니다. 그것은 자연의 고요함이 아니라 어떤 무게감이 있는 침묵이었습니다. 마치 역사의 문 앞에 서 있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작은 손을 잡고 걷는 아이가 보였습니다. 아이는 조용했습니다. 호기심 어린 눈으로 주변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어린이답게. 하지만 그 아이를 에스코트하는 인물들을 보는 순간 저는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이 아이가 누구인지는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주변 인물들의 반응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거든요. 군인들은 눈을 감은 것처럼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경호원들은 움직임조차 최소화했습니다. 마치 투명 인간이 되고 싶은 것처럼. 심지어 산 자체도 숨을 죽인 것 같았습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은 인물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 길이 무엇인지, 어디로 가는 길인지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순간이 기록되어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주변의 긴장을 감지하지 못하고 단지 어른의 손을 잡고 길을 걷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 순수함 앞에서 저는 어떤 감정을 느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연민인지, 안타까움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인지. 그리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장면을 본 사람은 이제 나뿐이라는 것을. 가는 길 내내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왜 지금, 그리고 왜 이곳에서 일어나야 했을까? 백두산이 무엇인지 생각해 봤습니다. 단순한 산이 아닙니다. 산 위에 얹혀있는 신화들이 있습니다. 혁명의 신화, 혈통의 신화, 강력함의 신화. 이 모든 것이 한 지점으로 모여있는 장소입니다. 저는 지질학자로서 백두산에 왔지만 이곳은 지질의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 이해가 왔습니다. 이건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우연도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백두산은 보여주기 위한 장소였습니다. 피와 역사, 신화가 얽힌 이 산은
메시지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의 대상은 아이였습니다. 아이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권력일까요? 역사일까요? 아니면 미래일까요?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계산 앞에서 모든 것이 움직인다는 것. 군인도, 안내원도, 심지어 이 거대한 산도 무언가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 그 권력의 계산 앞에서 저는 인간의 무력함을 느껴야 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모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아이 자신입니다. 저는 아이를 다시 봤습니다. 더 자세히. 아이의 눈은 맑았습니다. 호기심으로 가득 찬 그런 눈이었습니다.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왜 모든 사람이 움직이지 않는지, 왜 어른들이 말을 하지 않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맑은 눈. 하지만 그 아이를 둘러싼 사람들의 눈은 달랐습니다. 모든 병사, 모든 경호원의 눈은 어딘가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눈앞의 길을 보면서도 실제로는 다른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들은 보호자가 아니라 증인처럼 서 있었습니다. 증인이 되도록 강요받은 증인처럼. 어른들만 아는 무게가 있습니다. 이 장면의 의미, 이 순간의 무게. 아이는 그것을 모릅니다. 단지 걷고 있을 뿐입니다. 손을 잡고 있을 뿐입니다. 저는 아이가 미래 이날을 기억할 수 있을지 궁금했습니다. 아마 기억하지 못할 겁니다. 사진과 영상으로만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진과 영상에서 자신이 얼마나 중요한 대상이었는지는 영원히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순간은 누군가에게는 중요했습니다. 모두에게 중요했습니다. 아이 자신을 제외하고는.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감시 대상이 되었습니다. 공식적인 말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시선이 질문이었습니다. 누가 몇 번이나 저를 보고 있었는지는 세기 어려웠습니다. 밤에 잠을 청할 때도, 아침에 눈을 뜰 때도 저는 누군가에게 보여지고 있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여권이 회수되었습니다. 공식적인 절차였습니다. 일시적 보관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일시적이 얼마나 긴지는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제 가족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을 그들의 얼굴. 나는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이 땅을 나가지 않으면 나는 이 장면의 일부가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묵종하는 증인이 되거나 아니면 증거가 되거나 둘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두 경우 모두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어떻게든 나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저는 산 연구자였습니다. 산을 알았습니다. 지도를 보지 않아도 길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산은 저를 도왔습니다. 밤중에 숙소를 빠져나왔습니다. 나침반과 몇 가지 짐만 들고. 산악 장비는 이미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정상을 향했던 길을 역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누구도 가지 않는 길을 택했습니다. 험한 길, 위험한 길. 하지만 모두가 아는 길이 아닌 길. 도주 경로에 대해 자세히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같은 길을 택할 수도 있으니까요. 다만 말할 수 있는 것은 산이 나를 도왔다는 것입니다. 지질학자의 눈으로 본 산, 지형들을 읽을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산에 대한 신뢰가 저를 살렸습니다. 경찰, 아니 보안 요원들은 뒤따랐습니다. 제 발자국을 따라. 하지만 산은 빠르게 그 흔적들을 지워주었습니다. 바위는 발자국을 남기지 않고 계곡의 물은 증거를 씻어냅니다. 그리고 국경을 넘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산이 그 국경을 어디에 두었는지 제게 말해 주었습니다. 도착한 곳은 한국이었습니다. 처음 본 것은 어두운 밤하늘과 몇 개의 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불빛은 따뜻했습니다. 외로움을 느껴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그런 따뜻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밤 11시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화면에 보도 프로그램이 나왔습니다. 한국 방송이었습니다. 앵커의 얼굴, 자막의 글씨, 배경의 이미지 모든 것이 새로웠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같은 민족이 이렇게 다른 세상을 살고 있다는 것을.
몇십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완전히 다른 하늘 아래 사는 사람들. 그 차이가 얼마나 큰지, 그 격차가 얼마나 깊은지를 그때 처음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다는 것도 그때 깨달았습니다. 돌아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그런 종류의 돌아갈 수 없음이었습니다. 저는 정치인이 아닙니다. 분석가도 아닙니다. 활동가도 아닙니다. 저는 단지 산을 연구하는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한때는. 하지만 저는 한 가지 일을 경험했습니다. 한 산에서 한 아이와 한 체제를 동시에 봤습니다. 그것이 우연이었는지 운명이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본 사람이 세상에 온전히 같은 방식으로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백두산은 말이 없었습니다. 끝까지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그 산은 분명히 무언가를 증언하고 있었습니다. 누구에게? 제게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산의 목소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침묵을 지킬 수도 있습니다. 더 안전할 것입니다. 아무것도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저를 찾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침묵은 또 다른 형태의 거짓말입니다. 저는 그 거짓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남깁니다. 이것이 진실인지 아니면 한 사람의 해석인지는 여러분이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본 것을 본 그대로 말했을 뿐입니다. 백두산은 여전히 말이 없을 것입니다. 높고 거대한 그것은 앞으로도 많은 것을 보겠지만 절대 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여기 한 사람이 그 산에서 본 것들을 기록해 두었다는 것만이 남을 것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 이야기가 세상에 남아야 한다고 느끼신다면 저와 함께 동행해 주세요. 함께 지켜봐 주셔도 좋겠습니다.